자, 여러분, 오늘도 인사를 드리고 있는 크립토 토마토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영상 시작하자마자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관심이 없으실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제가 어제 올렸었던 곰탱이 영상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은 곰탱이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원래는 이렇게 확인을 하고 올리는데 어제도 그랬었지만 좀 정신이 없어가지고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확인하자마자 영상은 바로 내리게 되었고요. 앞으로는 이런 실수 나오지 않도록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또한 제가 어제 또 실수를 한 게 뭐냐면은 원래 내일과 모레가 자유방송 하는 날인데 오늘과 내일이라고 잘못 말씀을 또 드렸었죠. 제가 더위를 먹은 것인지 아니면 머릿속에 나사가 하나 풀린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실수를 연발을 했습니다. 정신을 좀 똑바로 차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소식으로 또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작은 소식들 몇 가지가 있어가지고 모아봤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희망적인 소식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트 분석에 관련된 것이어가지고 당연히 뭐 완전하게 신뢰를 한다라던가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구나라고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XRP 같은 경우는 호재가 나와도 가격이 요지부동이기 때문에 어떤 정보가 좋은 정보인지 약간 헷갈리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아무튼 이 기사를 보시게 되면은 이 기사는 코인텔레그래프에서 나오게 된 것인데요. 단기적으로 XRP가 비트코인 성적을 뛰어넘을 수 있다. 이유는 바로 이것인데 지금 첫 번째로 비트코인 주봉 차트를 봤을 때 일단 거대한 삼각수렴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단을 뚫으려고 하는데 힘을 좀 잃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 그 말인 즉슨 이 채널 하단까지도 떨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인데 4,500달러까지 이렇게 하락하는 것도 이론상은 가능한 상황이다. 일본 관점으로 봤을 때도 일단은 좋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자, 그러면은 XRP 차트를 보자. XRP 차트를 보면 딱 드러나는 생각. 일단 다른 알트코인들도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는 한데 2017년 떡상 이후에 미친 듯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차트를 딱 보게 되면은 이 프로젝트는 망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다. 자, 그런데 정말로 XRP와 리플사의 프로젝트는 망했는가? 아니면 이는 일생일대의 투자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인가? 피보나치 비율을 적용을 했을 때 지금 이 상태로부터 0.382짜리까지 반등을 한다면 가격은 1달러 33센트이다. 지금 XRP 가격이 17센트 중반인 것을 감안하면 750% 정도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다. 그리고 이어서 피보나치 50% 구간까지 상승을 하게 된다면 이는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900% 수익이 될 수 있으며 0.618짜리 황금 비율까지 올라가게 되면 10배의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런데 지금부터 무조건 올라가겠느냐? 그런 것도 아니다. 지금부터 하락할 가능성도 있는데 XRP의 지지선인 16센트대가 무너지게 된다면 10센트까지도 열려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분석을 듣고 있으면 한 가지 좀 의아한 부분이 생긴단 말이죠. 비트코인이 크게 떨어져 버리면 XRP도 떨어지게 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XRP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비트코인이 크게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횡보를 해주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아니면 비트코인이 오히려 상승하면서 그 기세를 받아가지고 XRP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근데 비트코인의 큰 떡락은 XRP에도 좋지 않다라는 거 기억을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분석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더 있습니다. 여기 있는 분석가 같은 경우는 니콜라스 말틴이라고 꽤 유명한 사람이죠. 뭐 유명한 게 대수는 아니지만은 엄청나게 많은 팔로워들과 그만큼의 인정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사람이 최근 방송에서 XRP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물론 이 XRP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여러 알트코인들 상태를 한 번씩 살펴보면서 XRP를 소개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차트는 사토시 차트 주봉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야기하기를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나는 XRP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리플넷 상에서 XRP 토큰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활용되는 것 역시 이제 그다지 이상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은 그럼에도 트레이더로서 나는 지금 현재 상황이 눈여겨볼 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저번에 있었던 상승과 똑같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거의 1년 넘게 아무 움직임도 없어요. 아무 움직임도 보여주지 않고 뭐 거의 기절해가지고 굴러다니는 그런 수준으로 움직이고 있다가 한 번에 크게 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움직임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게 있기 때문에 주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상을 해봤을 때 앞으로 몇 주에서 몇 달 후면은 이 패턴을 깨고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는데요.
정말로 이렇게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전 분석에서 이야기를 했었던 것처럼 막 1달러까지 올라가지 않아도 좋으니까 50센트 정도라도 올라가가지고 탈출할 수 있는 사람들 다 탈출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 이상 가면 좋기야 당연히 좋겠지만은 거기까지만 가도 저는 굉장히 단기적으로는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물론 XRP 같은 경우 차트 분석이 몇 년 동안 들어맞은 적이 없죠. 자, 과연 이번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수많은 프랙탈도 다 무산되었었고 그 밖에 여러 분석들 하나도 맞추지 못하도록 고집을 세게 부리면서 다 틀려버린 XRP. 앞선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XRP는 과연 이대로 죽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은 일생일대의 투자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제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SBI에 관련된 소식이 있습니다. SBI 거래소와 암호화폐 거래소와 SBI 외환거래가 함께 손을 잡고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 새롭게 계정을 열고 설문조사를 마친 사람들에게 XRP 50개씩을 선물로 준다라고 합니다. 기간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인데요. 이렇게 XRP를 나눠주면은 이것을 또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계셔갖고 조금은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알리고 사람들에게 친숙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너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은 필요 없으면 SBI도 그냥 팔겠죠. 이제 굳이 이렇게 나눠줄 이유는 없지 않나. 자, 그런데 일본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일본 내에서도 XRP에 관련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최근에 인터넷에 돌고 있는 한 영상인데요. 일본 사람이 유튜브에 올린 영상인데 제가 일본어를 잘 모르지만은 영상을 대략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XRP에 대해서 좋지 않은 그런 분석이라든지 의견들을 공유하고 있음을 짐작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딱 이것만 봐도 아시겠죠? 자, XRP는 상승률이 굉장히 더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표정을 보십시오. 이 굉장히 띠꺼운 그런 표정이죠. 자, 아무튼 제가 일본어를 잘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아무리 봐도 좋은 내용 같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일본에서도 이렇게 XRP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XRP가 뭔가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일본인들이 XRP에 가장 친화적인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런 점들은 좀 안타깝네요. 이 상한 초밥을 먹은 그런 표정을 짓고 있는 캐릭터, 언젠가는 XRP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좀 웃을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 다음에 유틸리티 스캔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ODL 하루 볼륨이 500만 달러 정도가 되었다. 최대치로 올라갔을 때는 2천만 달러라고 하는데요. 지금은 뭐 거의 4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약간 좀 실망스러운데 그동안에 크게 떨어졌었던 ODL 볼륨 살아나는 듯 싶었는데 다시 한번 하락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나마 멕시코는 좀 낫네요. 자, 아무튼 이런 상황을 잠깐 살펴봤었고 다음에는 이제 리플사의 경쟁사가 될 수 있는 이라고 볼 수 있는 국제 송금에 관련된 소식이 있습니다. 자, 하나투자증권이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해외 송금 서비스 도입을 추진한다라고 합니다. 이들은 태국계 핀테크 업체인 라이트넷과 기술 통합 계약을 맺은 것인데요. 이에 따라서 하나투자증권은 라이트넷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해외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예정입니다. 자, 이 라이트넷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작년에 블록체인 기반 송금 서비스인 벨로를 선보였었고요. 벨로 그 토큰도 기억나시죠? 제가 소개를 한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선보였었고 하나투자증권은 라이트넷 기술 통합으로 해외 송금 서비스 확대 속도를 내게 됐습니다. 이미 올해 초 국내 증권사 중에는 최초로 자체 개발한 해외 송금 서비스를 도입한 바 있는 한화투자증권, 앞으로 베트남을 시작으로 전 세계 200여 개 국가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라이벌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그리고 잠깐 앞에서 언급을 해드렸었던 벨로 토큰 같은 경우는 스텔라를 기반으로, 스텔라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발행이 되는 그런 토큰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이 벨로 프로젝트의 자문을 제드 맥켈럽이 맡고 있습니다. 정말 얄미운 제드 맥켈럽이죠. 라이벌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동시에 XRP를 마구잡이로 팔고 있습니다. 자, 어떤 사업을 하든지 라이벌이 안 나올 수는 없습니다. 특히 국제송금같이 먹을 수 있는 파이가 큰 시장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라이벌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누가 가장 큰 승자가 될지 예측을 저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각자의 결단을 내리셔야 될 것 같은데요. XRP가 승리자가 될 수가 있겠지만은 냉정하게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겠죠. 저도 영상을 만들면서 종종 이런 지적을 받기도 하는데요.
너무 리플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모든 것을 무조건 긍정적으로 봐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저도 XRP에 관련된 안 좋은 소식들 그리고 경쟁사 소식들도 빠뜨리지 않고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객관적인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말이죠. 당연히 제 개인적인 바람은 XRP로 수익을 많이 내는 것이긴 한데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 저도 잘 명심하고 있습니다. 일단 리플사가 앞서 나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니까요. 앞으로도 잘 될 수 있기를 바라봐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짧게 모아본 분석 및 여러가지 소식들 전달을 해드릴 수가 있었는데요. 부디 도움이 되셨다면 제가 계속해서 이 채널 유지하고 열심히 정보 전할 수 있도록 토마토마츠의 물주기, 더불어 광고주 방문 및 좋아요도 부탁을 전해드립니다. 항상 응원해주시는 분들 한 분 한 분 덕분에 계속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음에 감사드리면서 행복한 주말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